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날의 노예제도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각본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 각본이란 철창을 대신하여 자발적 채무와 평생의 노역이 우리를 가두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으로 주 5일의 근로로 그 값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황혼으로 쓰러져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각본입니다. 주위를 보면 그 각본 속에 짜여진 역할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직은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 잘 짜여진 각본을 찢고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연히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습니다. 당시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뭔가 가슴에 울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증권사를 찾아가 증권 계좌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종자돈으로 펀드 가입도 했었습니다. 투자를 공부한답시고 몇 권의 책을 읽기도 했었죠. 하지만 회사 생활이 바빠지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각본의 일상에 젖어들면서 가슴의 울림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책을 읽었냐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살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직 집을 사기 전 전세 생활을 할 때 주변에 전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오빠, 전철 개통되면 주변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대출받아 집 사야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 몇 년 더 기다려보자 라며 막 풀리기 시작한 유동성과 저금리의 힘을 우습게 봤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하락론자들의 괴론에 빠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제 주위엔 죄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후 전철 정식 개통과 함께 아파트 시세는 더 올랐고 이후 몇 년이 흐르고 뒤늦게야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때 왜 전세 끼고 한 채 더 매수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수년 전 졸업한 제자가 중국으로 유학 간다며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출국 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통상 관련 학과를 전공한다기에 뭘 선물로 줄까 고민하다가 서점에 가봤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서전이 보였습니다. 우선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준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그 책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의 회사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모델 S를 만들었다는 것과 태양열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자에게 선물하며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회사를 운영하니까 롤 모델 삼아 너도 관심 가져 봐라라며 격려해 줬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회사였다면 왜 그때 테슬라란 기업을 찾아보고 주가를 살펴보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수년 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몇몇 이과반 학생들이 비트코인을 한다 뭐다 해서 주변 선생님들이 혀를 차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별짓을 다 한다며 말이죠. 당시 저도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해봤는데 대부분 코인 대박 영상과 수익률 자랑에 대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어찌나 광고창이 많이 뜨던지 역시 폰지 사기나 도박인가 보다 라며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라도 읽어봤더라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화폐의 역사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공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소비만을 부추기며 가난으로 이끄는 각본 말입니다. 각본을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충돌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힘듭니다. 1847년 독일계 헝가리 의사인 이그나츠 제멜 바이스는 클로르 석회수로 의사의 손을 씻으면 그 당시 흔한 질병이었던 산욕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류 의학계는 상류 사회의 신사인 의사의 손이 더러울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며 그의 발견을 일축했습니다.
동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는 오랜 세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그의 동료 의사들은 돌팔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제멜바이스를 의료계에서 추방했습니다. 1865년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수십 년 뒤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에 있어서 커다란 의학적 진보를 일으켰고 제멜바이스의 명예는 복원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기존 관습에 도전한 제멜바이스의 저항은 그를 따돌림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시간은 결국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잘 짜여진 각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멜바이스가 겪었던 조롱과 멸시, 비난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부모나 친구, 선후배, 사랑하는 사람과의 충돌과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스스로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